저는 원래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보기에 인상이 좀 세기도 하고 안경 벗어도 똑같아. 목소리나 말투나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뭐 놀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자존감이 뭐 낮다 못해 왜 아스팔트에 보면은 껌 뱉어가지고 이렇게 밟히다 이렇게 까맣게 점처럼 이제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제 자존감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는 해요. 자존감 낮으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남들 보기에 되게 열심히 살기도 하고 뭔가 막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뭐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뽕이 차요. 그리고 금방 꺼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어깨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뽕이야. 뽕. 내 게 아닌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3만도 넘었고 조회수 180만이 넘어가는 영상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누가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살해치고 속으로는 또 이래요. 아니야 이거 다 운이야. 내가 실력이 없는데 운 좋게 그냥 다 얻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진짜 이렇게 생각해. 겸연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칭찬을 받으면 그럴수록 불안해져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건데 뭔가 막 기대감만 높은 것 같아서 그럼 다음번에 막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줄 것 같잖아. 뭔가 나를 좋게 봐주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러고 굳이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이나 내 단점 부족한 점 얘기해주고 막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숙이 후련했냐?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주말이면 그냥 뭐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서 하루 종일 TV 보고 이런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저는 주말이라고 뭐 휴일이라고 그렇게 하루를 막 이렇게 누워서 널브러져서 쉬면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해요. 해가 정오로 가고 막 저 멀리 노을이 막 졌어. 그럼 그거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 나이 먹고 여지껏 뭐 했나 싶고 갑자기?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 근데 마음이 늘 쫓겨.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조급하고 불안한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좀 이렇게 몰아세우는 편이시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자존감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게 제 성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대한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한테 자존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본격적으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3년 전에 인스타그램 시작하면서부터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왔고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처절하게 발버둥 쳤거든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제가 진짜 바닥을 치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반년 동안 탭샷바라는 곳에서 매출을 총괄하는 이사로 있었어요. 이사였던 거 생각하면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고 그래요. 작년 하반기에 가서 반년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점점 더 막 벌리더라고요. 필요해 보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막 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막 되어 있고 그러던 중에 제 멘토님이 그거를 탁 캐치를 저한테 한 달 정도 쉬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쉴 수 있잖아요. 반년간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쉬라는 제안을 주시는데 저는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돼. 절대 안 돼. 막 이런 약간 그 마음속에 격렬한 저항? 일종의 내 안에 뭔가 발작 버튼이 눌린 듯한 그런 저항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도 생각을 해봤죠. 제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 반년 뒤에 직장에서 잘렸었거든요. 이때 제가 뭐 다른 데로 이직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대신에 반년 전에 시작한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내 걸 해보고 싶었어요. 1인 창업이죠. 아내 막 설득하고. 근데 그때 우연히도 아주 운이 좋게도 인스타그램 키우는 법을 강의를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로 브랜딩 쪽에 입문을 한 건데 작년에 여기 와서 브랜딩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떠시냐고 제안을 받으면서 브랜딩에 마케팅에 세일즈까지 총괄하는 이사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뭐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그 일을 실력으로 인정받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고 아마 그때 영상 아마 지금 보면은 막 좀 뽕이 차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뭐 직책은 이사지 1인 창업으로 막 들쭉날쭉했던
수입이 아니라 과거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고정 수입이 생겼지. 이걸 멈추라고?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잘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 쉬고 오면 어떻겠냐는 건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 왜?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재밌어요. 제가 결국에 한 달 쉬어보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고 쉬기로 했어요. 1월 한 달을 쉬겠다. 근데 이게 한 달을 쉬기로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제 안에 무의식이 그렇게 거세게 반응할지 몰랐어요. 거세게 저항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내 안에서 무의식이 거세게 막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몸으로 나타나요. 왜 막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으로 뭐가 나타나잖아요. 전 처음에 뭐 독감인 줄 알았어요. 1월에 쉬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1월 1일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나. 재봤더니 39도. 그래서 해열제를 일단 먹어. 잠깐 내렸다가 또 39도. 정신 하나도 없고 자다 깨다만 반복하고 몸을 끌고 병원을 갔죠. 택시 타고. 의사쌤도 저도 독감이겠거니 검사를 했는데 아니래. 이 상태가 열흘 이상 지속돼. 자다 깨다만 거의 2주를 반복한 거예요. 먹는 것도 거의 없고 병원 가서 링겔만 2번 맞고. 근데 이게 막 자다 깨다만 하는데 그 와중에 비몽사몽한 가운데 감정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저 혼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사실 탭샵바에서 잘린 거 아니야. 이사라는 직책 달고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 한 달 쉬라 그랬는데 이대로 영영 연락 끊기는 거 아니야. 지가 한 달 쉬겠다고 수락해놓고 엄청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감정이 불안해지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쳤다. 내가 잘 못 해내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 믿고 맡겨주신 대표님과 내 멘토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에라이 한심한 놈.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부업과 모든 직장 생활 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미 내 삶이 다 망한 것 같은 불안감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누운 채로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2주를 보내고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뭔가 단단히 큰 문제가 있다. 내가 이걸 들여다봐야겠다. 시간 내서. 이번에 쉬는 김에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있는 소파에서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바닥에도 누워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알게 됐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한심하게 여기는구나. 주어진 역할 뭐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는 나 스스로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문제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제 무의식에 굉장히 뿌리 깊은 자기 혐오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기는커녕 한심하게 여기니까 남들이 저한테 뭔가 막 추켜 세워주고 나를 막 믿어주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생각하는 나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생기니까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물 아래에서 발을 열심히 막 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이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그 동력이 그냥 제가 타고난 열정맨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쓸모없는 한심한 사람이 될까봐 무서운 그 두려움. 나 스스로 한심하다고 여기니까 들키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한심하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나답게 산다고 말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한심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해왔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고 하고 싶은 일, 일하고 했던 그 마음의 포장지를 벗겨보면 실은 직장이 힘들어서 그만둔 한심한 내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내가 나름의 뭔가를 어떻게든 감당하고 잘 해내보려고 발버둥 쳐왔던 건 아닌지,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떳떳한 가장, 대표님과 멘토님에게 실력을 증명해내는 매출 총괄 이사, 구독자들에게 멋진 브랜딩 인사이트를 드리는 전문가, 나름 생각한 한심하지 않은 역할을 정하고 혹은 가면을 쓰고 그걸 잘 수행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내 안에 무의식에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난 한심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재밌었던 일들도 어느 순간 보면 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유튜브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이거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맞아? 이거 하면 한심하지 않은 거 맞아? 끊임없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나는 한심하지 않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던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본 끝에 지금까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그 일들이 뭔지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춰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해야만 했던 일들, 매출 총괄 이사니까 해야 했던 일들, 나다움 이니시에이터니까 해야 했던 일들, 1인 창업을 했으니까 해야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 다 멈춰봐야겠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역할과 가면을 다 벗어던진 나는 진짜로 뭘 원하고 있는지, 그래야 비로소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 사파리카 타면 차에 철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차로 와도 웃으면서 이렇게 야 이거 먹어라 그래서 밥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철창이 없어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한심하게 볼까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들로 뭔가를 막 증명하려 하고 더 큰 직책이나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파리카의 철창처럼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뒤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사파리카의 철창 뒤에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뭔가 안정장치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뭐 돈, 어떤 뭐 타이틀 이런 게 없어도 이런 일종의 안정장치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파리카 안에 있으니까 당당하고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호랑이? 나 삼손이야? 이러면서 호랑이 입을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파리카에서 내려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뭔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해야 하는 일들로 성취를 쌓고 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내가 아니라 진짜로 남들이 뭐라던 어떻게 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 위에 성공을 쌓아가는 그런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막 다짐한다고 선언한다고 그렇게 막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됐으면 나도 진작했지. 이번에는 내 성공의 발목을 잡아왔던 무의식의 패턴을 명확히 알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이젠 압니다. 진짜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한 달 남짓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평생을 반복해온 거의 1년 주기로 찾아오는 실패의 패턴, 그걸 발견했어요. 거기에 진짜 소름 돋는 무의식의 정체가 있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실패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남들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남들에게 한심해 보이지 않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매일을 채우고 계신가요? 역할에 충실하게 살고 있고 남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지만 사실은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저와 함께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해보시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요.